어떤 업계에서 어떤 일에 종사를 하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90%는요, 세게 얘기할게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90%는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90%는 끝까지 못 가요. 그 나머지 10%끼리 경쟁하는 거야. 대부분은 안 해요. 진짜야. 그걸 언젠간 느낄 거야. 여러분도 아직까지 못 느꼈겠지만 대부분은 안 한다니까. 90%는 안 해. 10 중에 9명은 무조건 중간에 포기해요. 무조건. 네가 어떤 집단에 가든 다 똑같아.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래요. 네가 끝까지만 하잖아. 상위 10% 안에 무조건 든다고. 끝까지 가는 사람 10%뿐입니다. 90%는요 질의 경쟁을 아예 포기를 해버려요. 초반에 좀 몇 번 덤벼보다가.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안 해요. 안 한다. 이 세상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나 공짜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그런 인과관계가 발생할 수 있게끔 일단 내가 변해야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선이 있거든? 근데 그거 얘들아, 네가 깨는 거야. 안 그래? 남들이 너를 보는 시선은 사실 바꿀 수가 없어. 그렇잖아. 네가 그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겼냐? 아니잖아. 어떻게 생긴 거 할 수 없지. 생긴 거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잖아. 네가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하세요. 사람들이 너를 찐따로 보면 너를 찐따로 보게 되는 그런 자체를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야. 감히 저 따위가 나한테 그 따위로 얘기 못하게, 그 따위로 볼 수 없게 만들면 되잖아. 세상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버리면 간단히 해결이 되더라고요. 내가 달라지고, 내가 강해지고, 내가 더 부지런해지고, 내가 더 인내심 강하고, 내가 더 꾸준히 하면서 나의 힘을 키우는 방법? 그럼 세상 다 바뀌어요. 근데 불평불만만 하지 대부분. 아이씨, 왜 저러는 거야? 나는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는 왜 이래가 아니라 네가 그런 거 자체를 아예 뭉갤 수 있을 정도로 네 걸 갖고 있으면 되잖아.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먼저 공부부터 하시고, 그 시간에 일부터 하시고, 그 시간에 네 능력부터 펴놓고, 그리고 힘 가지면 그때 떠들어. 힘없는 상태에서 떠들어봤자 아무도 안 들어줘요. 누가 들어주니? 갖고 있는 상태에서 떠들어야지. 나 자신도 믿지 않았었어. 이게 될까? 이런 생각도 안 해보고, 곽경이 넌 안 돼. 넌 가능성 없어. 넌 실패자야. 넌 쩔이야.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단 말, 분수를 알아야 된단 말을 내가 학교 선생님한테 들었어. 남한테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그 선생님 내가 욕하지 않아. 왜? 당시 내 상황이 그랬어. 그건 내 잘못이야.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합리적인 얘기였던 거지. 네가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하지 않으셔야 돼. 근데 아무런 기본도 없다. 그러면 미친 듯이 반성하고 더 매진하면 돼. 다 불안하고 다 고통스럽고 다 힘들어. 근데 네가 어떻게 해서 짜장짜장 되면 무슨 해결책 있니?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진짜 공부를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고 공신이 꼭 되고 싶어. 근데 이 망할 놈의 집구석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학원 보내줄 형편도 안 되는 이런 무능한 부모들. 난 부모님이 너무 싫어. 그래서 난 공부를 못합니다. 어디다 대고 핑계를 대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디다 대고 남 탓이에요. 자기가 안 해놓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동기부여 강좌 보면은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난 진짜 이제부터 시작할 거야 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요. 그 얘기는 나름대로 이 강의가 너한테 뭔가 도움되는 구석이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거라고. 하다못해서 어차피 이 강의 안 들으면 월요일 아침에 자고 있을 텐데 그거라도 안 할 수 있게 해주는 도움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막 걱정하고 두렵다고 하는 건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공부를 하고 있잖아? 뿌듯해. 공부를 하고 있잖아? 안 두려워. 그리고 미친 듯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야 가슴 벅차오르기만 하지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니? 네가 걱정이 많고 고민거리가 많다라고 하는 건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공부 못하는 놈들은 공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너는 그걸 안 바꾸고 안 변하면 평생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될 거다라고 하면서 혼을 냅니다. 근데 변하고 바꾸는 데는 특이한 방법이나 대대적인 결심이 필요해서 머리 막 빡빡 깎고 남학생들, 여학생들 막 카톡 딱 삭제하고 이런 게 아니야. 극단적으로 바뀌면 반동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다이어트 생각해봐요. 여러분 항상 실패하잖아. 왜? 오늘부터 그냥 갑자기 안 먹으니까 실패하는 거잖아. 하루쯤은 진짜 밤새고 열심히 하지 있지 않아?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친구는 없어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죠? 하루로 끝나는 게 문제죠. 그게 이제 10일, 30일, 1년 돼야 되는데. 극상위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너네는 이제 뭔가 극상위권이라고 얘기하면 학습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있을 것 같잖아요. 없어요 그런 애들.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극상위권들은 다 똑같습니다. 뭔가라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1주차를 듣고 2주차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끝까지 버텨요. 그리고 뭔가 얻어가야 될 걸 얻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팁을 드리면 난 어떻게 나를 바꿨냐면 방문 앞에 항상 인쇄해서 하나씩 붙였어. 이번 주에 바꿀 거. 그래서 그 기간도요 길게 설정도 안 해요. 일주일만 딱 유지하기로 해요.
내 생활에 문제가 있다. 난 이걸 좀 발견해보고 싶다 하는 거를 진짜 일주일씩 지켜봤더니 너무 좋거든? 그럼 한 번 더 결심해서 일주일 연장. 딱 한 주에 하나씩만 집중해서 바꾸세요. 한 번에 여러 개 바꾸려고 하면 사람 안 바뀝니다. 절대로.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보다 나아지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면서 계속 상향해서 발전을 하면 결국에는 처음하고 분명히 달라진 나중 결과가 나오고, 내가 변하지 않는데 세상이 변하길 기다린다. 얼마나 한심한 몽상가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결심을 했어. 난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운명인가 보다. 근데 뭔가를 얻어내고 내가 세상을 바꾸고 싶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달라지고 변할까?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하셔야 됩니다.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피해.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미루고,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 타협하고, 그리고 힘들면 포기해. 뭐 불가능 같은 거 핑계 대가면서. 그럼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한 번의 게으름이었을 거야. 근데 이게 쌓이면, 그 게으름이 쌓이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나에게 공포로 다가와요. 한 걸음 물러날까? 라는 태도를 취해버리잖아요. 앞으로 그 태도가 습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물러나는 습관이 쌓여서 네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도망도 습관이에요. 올해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힘을 좀 빼고 올해는 적당히 본 다음에 내년에 꼭 붙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주 같은 얘기인데 내년에도 못 붙어요. 자, 정면 승부하셔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이제 나중에 10년 뒤에 자기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야 돼. 불안감이 엄습하면 그런 미래가 충분히 일어날 만한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가? 그리고 나는 변화하려고 계속해서 분발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계단 밑에 서서 20계단, 30계단 한 번에 점프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거야. 근데 내가 걸어 올라가는 걸 누가 못한다 그래. 두 다리 멀쩡하면 올라가는 거지, 의지만 있으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길이 왜 괴롭지 않겠어요? 고통, 절망, 좌절, 이런 것들로 점철된 길, 수시로 포기라는 유혹이 엄습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직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힘들어. 그럼 대부분이 꼬꾸라져 넘어져요. 힘드니까 안 하고 싶고 힘드니까 못할 거라고 생각해. 뭔가를 극복하고 넘어왔던 사람으로서는 계속 힘들지 않다. 이 다음번 단계는 분명히 이보다 더 쉬운 단계가 있는 거고, 이 단계를 넘어서야 그 다음 단계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원리를 생각하면서 힘을 세우는 거야. 네가 10번을 보면 이게 버겁겠니? 10번을 보면 버겁지 않겠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핵 꼬꾸라질 게 아니라 10번을 보지 않았잖아. 10번을 봤는데도 어렵다. 그럼 깔끔하게 포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네가 10번을 보기 전까지는 나랑 안 맞는다, 어렵다 따위는 닥치세요.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극복을 못한다고 생각하냐고. 내가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면 지금 그대로, 그리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면 가능성은 더 커지는 거지. 주변에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포기한다. 얼마나 허울 좋은 변명거리입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끄러운 변명거리지. 그러니까 지금 매 순간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 태도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습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라는 습관이 쌓여서 네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한 사람들, 눈빛과 표정과 온몸부터 다 달라져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 너무 달라졌어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더라고. 근데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서 나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바뀌지는 않거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해야만 남과의 차이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내가 기울일 수 있는 최선의 노력 안에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래서 결국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절박함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는 게 귀찮거나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 생각의 끝을 어떻게 바꾸어서 어떻게 더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결과값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24년에 새로운 도전들 설정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함부로 내 목표를 100% 설정하는 거예요. 목표는 100% 설정하면 안 돼요. 120%, 130%, 150%, 200% 내가 할 수 없는 만큼 최대한 대담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해도 105%, 110%, 115%까지 가요. 목표 자체를 내가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그만큼의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진짜 실패가 뭐냐?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다.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 작년에 했던 고민을 올해 또 하는 거예요. 더 바보 같은 건 뭘까요? 올해 하는 고민을 내년에 또 하는 겁니다. 작년에 나와 올해 내가 변화가 없는 거.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제자리에 있는 거. 우리가 노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 게이지로 숫자로 정확하게 측정이 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는 87% 노력했구나, 합격. 아, 너는 49% 노력밖에 안 했어, 불합격. 이렇게 나온다면 오히려 우리는 마음이 편할 거예요. 왜냐면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남들이랑 비교했을 때 내가 이렇게 노력을 안 했구나. 아, 그리고 나는 얘보다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붙는 게 당연하구나. 이런 것들을 납득할 수가 있는데, 도대체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어떻게 얼마나 많이 했길래 얘는 붙고 나는 떨어지는가, 내 노력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노력이란 무엇일까요? 노력은 단순히 성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단순히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를 높이 쌓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은 깎아내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는 즐거움을 깎아내고, 잠을 깎아내고, 관계를 깎아내는 거. 그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깎아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깎아내는 거. 이게 노력이에요. 뭔가를 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노력이지만, 의욕적으로 내가 뭔가를 참고 하지 않고, 이게 우리한테 진정한 노력이죠. 이게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보다 빨리 나가고 잘하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공통점은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1분, 10분, 1일, 일주일, 1년 더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이걸 내가 습관으로 쌓을 때 결국에 내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날 때만이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쉬운 것만 하려고 해요. 더 누우려고 하고 더 편하게 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새로운 걸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뭐죠? 살다 보면 잘 볼 수 없는 일, 거의 신의 가호를 받은 것 같은 일들을 우리는 소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 기적이라는 건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근데 왜 기적을 바라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네가 정작 해야 될 것들은 다 하지도 않고 있는데 자꾸 기적을 바래요.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이 살다 보면 작은 행운들은 마주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동전 줍는 행운, 이거는 살다 보면 누구나 마주할 수 있을 정도의 행운이라고. 근데 이런 작은 행운이라도 마주하려면, 길 가다 동전이라도 주우려면 최소한 길 바닥은 보면서 걸어 다녀야 동전을 발견을 한다고. 최소한의 행운을 노리려고 해도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는 겁니다. 기적적인 결과를 바래요? 기적적인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가 원하는 만큼의 노력을 하세요. 미쳤다의 서술적 정의가 뭘까요? 남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하다입니다.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를 바꾸거나 혁신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이 대부분이 남들이 하지 않는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살면서 너 미쳤어라는 질문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다면은 나는 어쩌면 너무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았나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모한 포부 하나씩을 올해는 꼭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망설여.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시작할까 말까. 망설이기만 하고 시작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 세상에 제일 허무한 실패가 시작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합리화를 될 때 늘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때가 안 된 걸까요? 아니면 그 때가 두려운 걸까요? 하려면 다 해요. 핑계가 안 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네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인생에서 되게 절실해야 되는 시기야. 근데 피곤하다고 졸린다고 잠 오면 그냥 잠 자는 거 언제까지 할 거냐고. 자기 인생에 쪽팔리게 시간 보내면 안 되잖아. 스스로한테 부끄럽게 살지 마라. 내일은 죽을지 모르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오늘만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최고의 내일이 기다릴 거예요. 시간 다시 안 와. 이 시간 죽을 때까지 한 번이잖아. 다시 없어요. 원래 인생에서 시간은 다 2번 다시 없지. 근데 제일 후회하는 게 이 시간이더라. 이 시간. 제가 제 인생을 쭉 되돌아보니까 내가 인정받을 사람은 딱 2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누굴까요? 그 사람이 15살 때 나와 65살 됐을 때 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렸을 때 꿈꿨던 사람이 지금 나이여야 되고 내가 늙어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 내가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눈치 보지 말고 사세요. 내 눈치 보고 살아라. 15살과 여러분이 은퇴할 나이 65세 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다 했으면 아무 눈치 안 봐도 돼. 근데 당장 5년 뒤에 봤는데 아 인생 완전 쓰레기같이 살았네.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런 생각 든 거는 좀 아니지 않니? 후회 하나도 없어요? 후회 없이 살았어요? 벌써 후회되지 않아? 원 없고요. 후회 없고요.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전 못 돌아가요. 다시 하라고 그러면 그냥 포기할 거예요. 나는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단 말이 내 인생에 없어. 여러분들은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난 그것만큼 초라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다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인생이 그걸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은 미련으로 얼룩져 있고요. 자기가 피워주지 못한, 만나지 못한 그 미래의 자기들이 그것들이 다 가능성으로 남아서 시체가 돼서 여러분들 안에 썩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 무엇인가 배우려고 할 때, 무엇인가 시도할 때 혹시 꼴찌 해본 적 있으십니까? 많죠. 여러분 원래 새로 하는 건 다 꼴찌 아니에요? 운전면허 따라가면은 나는 항상 꼴찌고, 뭐 영어 공부하러 갔어 꼴찌고, 유학 갔어 꼴찌고. 여러분 꼴찌라는 이 실패 느낌 있잖아요. 내가 꼴찌야 여기서라는 실패감을 못 가지면 1등할 기회도 없습니다. 원래부터 태어나서 1등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꼴찌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1등부터 시작해? 뭐든 시작하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실패가 디폴트다. 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뭘 하기도 전에 준비하는데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쓰는 거예요. 앉아서 괜히 전략을 짠다 치고 책 펴놓고 무슨 전략을 세우는 행위 자체가 바보 같은 거예요. 왜냐면 실제 해보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지 현실은 다르다라는 거를 해보면 안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결국에는 누구나 다 못하잖아요. 못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아무리 어려운 것도 시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선택을 하면 길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길이 안 생기면요, 어떤지 아세요? 절실함과 절박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더 도전하고 싶어져요. 만약에 도전하지 못하면요, 포기를 하게 돼요. 포기를 몇 번 하다 보면 이젠 그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이라는 걸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딱 한 문장만 본인한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어떤 도전을 할까?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거기에 삶의 가장 큰 영광이 존재한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더 큰 위기로 또 넘어질지 모릅니다. 더 큰 위기가 와서 두려움 속에 또 다시 저는 전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집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집착하신다면 노력이 반드시 성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자고. 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서 너의 이름 세 글자가 10년 후, 20년 후 사회에서, 한국 사회 아니면 전 세계에서 너의 이름 세 글자를 적었을 때 그 사람은 그 분야 원탑이다. 그 사람은 하나의 브랜드다. 그 사람 자체가 하나의 혁신이다. 이노베이션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지.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젊은이여 그대의 이름을 가치 있게 하라. 네 수준에서 이게 최선이야. 네가 이 정도 회사 취직했으면 대박이지. 너 이 정도 월급 받으면 대박이지. 네 수준에 이 정도면 행복한 거야. 주어진 것에 만족해. 앞으로 진짜 많이 듣게 될 거야. 네 인생 한계를 규정 짓는 애들이 있어요. 대부분 근데 거기에 굴복한다? 커피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딱 보더니 음료수라 이거야. 그럼 아이고 뭘 음료수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커피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도 우리가 자신이 없을 때는 아, 내 음료수입니다. 이렇게. 그게 비굴한 거예요. 그런 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다가 저한테요, 커피를 확 엎지르잖아요. 그래도 그건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나가는데요, 저런 거지 같은 자식 이래봐요. 그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힘에 눌려서 그렇게 얘기를 못하고 수긍하는 그런 비굴함을 가질 때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서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 자존심 안 상하죠.
사람들은 언제 독해지냐면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 것을 무시당했을 때 가장 독해져. 인생에서 최고의 희열은 넌 할 수 없을 거야 아마 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나의 성공으로 보여주는 것. 멋지게 복수해주라고. 뭐 복수하는 방이 뭐라고? 결과로 보여주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노라. 네가 어떻게 평가했든 나는 이렇게 당찬 사람이었노라. 결과로 증명해 보이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사람들이 너를 찐따로 보면 근원 자체를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따위로 얘기 못하게, 그따위로 볼 수 없게 만들면 되잖아. 남들 탓하지 마. 왜 나를 저렇게 평가해? 평가 못하게 하면 되잖아. 네 실력으로. 스스로 한계 지으면 기적은 없다. 난 안 될 거야 아마. 거기까진 불가능해 라고 하는 순간 그건 못해. 바라는 게 있다면 일단은 변화를 시작해야 되고 변화를 충분히 지속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결과에서의 변화가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당장에 오늘 또 어제랑 똑같고 이번 달도 저번 달이랑 똑같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To be or not to be. 햄릿의 그 유명한 대사 to be or not to be는 사느냐 죽느냐에 한 번으로 끝나면 그만인 선택이 아니라 이대로냐 이대로가 아니냐, 지금의 이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설 것인가, 즉 삶의 근원적인 변화를 뜻한다는 것이죠. 명심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야만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오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상황이다 라고 하면 그것 또한 이전에 열심히 하지 않았던 그 결과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세요.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어정쩡한 변화는 아무런 결과 못 만듭니다. 완전히 변해야 돼요. 모든 고비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게 고비라서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 고비를 넘는 거네? 그러면 그 고비 다음을 생각하는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 고비를 잘 넘으면 나와 남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고 그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그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뤄놓은 결과는 반짝반짝 멋있게 보이죠. 근데 그 이뤄놓은 결과들을 따라가는 그 모든 과정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고통 총량의 법칙. 이걸 지키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승부하셔야 돼요.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는 극복을 못한다고 생각하냐고. 자신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말 것. 할 수 있어요. 절실해서 공부하면은요, 전공이 뭐든 상관없어요. 1, 2년이면 충분히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가장 큰 위기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흑수저 타령 이런 거 그만하세요. 도전하시는 게 중요해요. 도전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냐? 성공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란 단어는 없는 겁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지. 내가 내 인생에서 실패라고 했던 그 실패가 저를 허물어뜨리거나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데 전혀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요, 실패의 반대말은 성공이라고 말했죠.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성공과 실패는 반대말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는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말이에요. 실패라는 말은 관뚜껑 닫기 바로 직전에 쓰는 거예요.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절박하면, 절실하면 이겨내게 돼 있어요. 도전을 해야지 열정이 생기는 것이지 열정은 누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매일같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이 겹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학생으로서 오늘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그것만 집요하게 파고 나서 아니면 그때 넘겨도 늦지 않아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럼 시간 낭비된 거 아니냐고. 아니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그걸 쌓아간 거, 그걸 했던 거 자체가요, 어딘가에 반드시 누적돼서 사용돼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커넥팅 더 다츠라고 했잖아요. 그 점 하나들이 모여서 작품을 만든다고. 절대 그거 낭비 아니라고. 여러분 오늘 뭘 하십니까? 시중에 너무 좋은 책들이 많아요. 책이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너무 좋은 강의가 많아서 문제예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게 문제죠. 집요하게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작은 인풋 가지고 큰 인풋을 만들겠다고 이 세상에 기적은 없어. 많이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지 뭐가 대일동말동이야. 그리고 너무 이제 허무한 생각하지 마. 아, 내가 이제 이거 한다고 뭐 되겠어. 안 될까 고민스러워서 보통 하게요, 안 하게요? 정말 인간의 웃기는 거죠. 인간의 심리가. 될까 안 될까
고민스러우면 대부분 안 해요. 성공 확률이 희박하면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희박한 확률 속에서도 해야 돼요. 그러면 희박한 곳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해보는 도전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긴장감이 들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고 자세도 퍼져 있고 졸리는 건 여전히 졸리고 먹고 싶은 거는 그냥 먹고 해야 될 거 있어도 자야 될 시간 되면 자고 규칙은 그것만 지키죠. 자는 거랑 먹는 거. 네 눈빛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잖아. 넌 하루에 몇 시간쯤 집중하는 것 같니? 편한 것은 결코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내 스스로 내가 하는 노력에 대해서 고통을 못 느끼게 되는 경우는 모든 사람이 다 그 정도는 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과연 남보다 열심히 하느냐, 나는 남들과 대충 사느냐. 애들 눈빛이 그리고 달라. 내가 얘기하잖아. 공부할 때 얘들아 자세가 일단 퍼져 있잖아. 그러면 당장은 괜찮아도 결국은 늘어져.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나는 그거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엄마가 하라고 해서 엄마 인생을 네가 살아주니? 네 인생이잖아. 그잖아. 왜 부모님 탓하니? 네가 하기 싫은 거지. 네가 멘탈이 후진 거고 네가 하기 싫었던 거지. 그거 왜 엄마 탓해? 아빠 탓해? 주변 탓하고 친구들이 안 해서 왜 친구들 탓해? 네 인생인데. 몇 시간 자는지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야. 집중은 자꾸 하면 할수록 뭐니? 집중력은 키울 수 있는 거야. 이걸 연습해야 돼. 네가 뭔가를 진짜 가지고 싶어요. 세상 일이 거래하고 똑같아서 네가 진짜 뭔가를 가지고 싶으면 네 거 다 줘야 돼. 너는 네가 소중한 거 이것저것 챙겨놓고 저거 가지고 싶어 줘 이러면 누가 주니? 공부 양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양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이지 않아. 네가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노력의 기준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보다 내가 열심히 더 하는가, 덜 하는가를 보고서 덜 한다고 생각이 되면 마음에 좀 채찍질을 가야 되는 거고, 인생은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절실해야 돼. 지금 너한테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사람들 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지금 너한테 완전 독이고 정말 그거는 나쁜 소리죠. 지금은 당근 필요 없어. 지금은 채찍이 필요한 시기야. 정신 차리자. 시간이 하루라도 더 남아있으면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게 맞아요. 단 하루의 시간이라도 더 있으면. 그런데 하루의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여러분들 일주일이 남거나 아니면 2주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내년을 생각하면서 정신적 위안을 네가 어디서 치자. 너는 해당되지가 않아. 절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네 마음대로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니? 용서 안 해준다 사회가 절대로. 야 그때 1분 1초 얼마나 소중한 시기인데 나중에 보면 안다. 20대에 쌓여져 있던 경험의 격차는 있잖아. 평생 극복이 안 돼. 진짜 평생 극복이 안 돼. 너네 이 느낌 알지? 야 그냥 원래 어렸을 때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하고 생각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 어릴 때 그 갭은 그 친구와 너의 갭은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 시험 성적으로 나온 갭은. 근데 그 친구도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애들 보면 갭 얼마나 커져 있는지 너네 알고 있지 않니? 근데 20대 때 지금의 조금의 갭은 있잖아. 30대 때는 정말 메꿀 수 없는 뭔가가 돼. 정말 그 천재지변에 준할 정도로 뭔가 어떤 큰 사건이 안 벌어지면 진짜 안 메꿔져요 잘. 20대의 갭들은. 근데 너네가 지금 그 시간들 계속 버리고 있는 거야. 난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하루를 내가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365번의 습관으로 누적되고 그 습관이 누적되게 돼서 10년 후에 내가 나를 바라보면 어때요? 내가 깜짝 놀라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경쟁력이 어디에 달려있다? 바로 그 하루에 달려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그게 뭐야? 곧 나의 인격이고 곧 나의 뭐야? 가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그 생각을 쉬지 않고 하루에 1시간씩 규칙적으로 계속하면 그 일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아요. 내일 아니야. 오늘 못한 일 내일 죽어도 못해. 어제 안 했던 일을 오늘 한다라는 건 대단한 결심이에요. 오늘을 바꿔야 내일이 바뀌어요. 오늘 하루 안 바꾸면 아무것도 안 된다. 누구나 인생에 정답을 알고 있진 못하고 누구나 프로가 아니라 처음 사는 아마추어의 인생을 살지만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 그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다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를 생각하는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 살아야 되지 않나? 한 번 주어진 인생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게 좋아.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해봐. 자기가 원치 않는데 정당화할 수 없는데 이유를 모르는데 결정하지 말라고. 실패 만날 수 있어.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거 해도 실패도 만나고 하고 싶은 거 해도 실패를 만나. 두 확률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아. 인생은 두 번 뭐 리허설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구나 한 번쯤 후회하는 일이 하나씩 있고 내가 지금 다시 산다면 그렇게 안 살 것 같다는 얘기가 있거든. 그걸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쪽 롤 모델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의지가 약할 때는 배경을 바꾸라 그랬죠. 그것도 하나의 바꾸는 방법입니다. 찾아가라고. 그래서 해야 될 일 5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 5가지를 물어봐. 그런 얘기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거를 1000명한테 물어보지 마. 5명한테 물어봐서 공통된 게 2-3개가 보인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지키시고, 하지 말아야 할 거 공통된 게 보인다 그러면 그것도 무조건 지키라. 자, 모든 걸 다 바꿔. 내가 살고 있던 여태까지 삶의 태도나 방식이나 모든 걸 다 바꾸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년 이맘때 정말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거, 그게 정말로 큰 행운이 될 거야. 좋은 선생의 강의를 듣냐 안 듣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어. 그리고 스스로 공부한다는 게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 태도부터 나와야 돼. 공부가 의지나 의욕 이거부터 되는 게 아니다 말이야. 기본적인 태도부터 나와야 돼. 여기에서 대부분 다 실패한다는 거야. 육체적인 힘으로는 못한다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뭔가 열정을 느끼고 뜨거운 가슴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다. 그것도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만이 올해 1년간 너희들의 꿈을 달성할 수 있어.